그러니까 어쨌든 저번 시험이 다 이제 같은 시험 범위에서 끝났을 거니까 시스템 이제 3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 그냥 3단원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응? 자, 3단원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덥죠.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자, 시스템의 기본적인 것은 일단 시스템은 첫 번째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뭐 한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구에도 시스템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응? 이 지구라는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 시스템에 첫 번째로 직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권, 그리고 기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배울 거예요? 직권에 대해서부터 배울 거예요. 직권. 직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지. 응? 직권이 과연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직권은 결국 땅, 그리고 이 땅의 내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열심히 배웠을 거야.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내핵이 있어요. 내핵. 그죠?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죠? 외핵이 있어요. 외핵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쳤어요. 외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바깥에? 멘틀이 있어요. 이 멘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지? 지각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 지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 특별히 배울 거예요. 이게 메인이긴 해. 지각에 대한 게 메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 단원에 바로 다음 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냅두고, 우리는 지금 직권에 대해서 배울 때는 내핵과 외핵과 멘틀에 대해서만 일단 세팅을 해요. 자, 내핵 있을 때 내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로 밀도가 가장 높아요.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내핵이야. 그리고 고체 상태예요. 그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엔 외핵입니다. 외핵에서 가장 중요한 거냐 뭐냐라고 하면 밀도는 당연히 높아요. 당연히 내핵보다는 작겠지. 밀도가 높은 건 같이 기억을 하고, 얘가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얘가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예요. 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응?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액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니죠. 그냥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이 뭔지 알아요? 아까 이 얘기를 좀 또 했었어야 하는데, 미안해. 원래 그만 모르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들 있잖아. 그걸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 우리 수학할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또 가르쳐줘. 지금 고등학교 인수분해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우리 친구 옆자리에 학생이 있는데 A 플러스 B를 할 줄 몰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친구 그런 거 뭐 어때? 그 친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A 제곱 빼기 B 제곱 할 줄 몰라. 아니, 고등 지금 같은 반인데 얘 할 줄 몰라. 아니, 그냥 지금의 느낌을 얘기해줘봐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안타깝죠? 어? 아니죠? 그렇지 않아? 아니, 과학도 마찬가지. 뭐 그럴 수 있어. 솔직히 착한 척 하지 마. 솔직히 엄청 에이, 이거 커서 모델라고 그 생각하잖아. 아니야? 아, 진짜로 안 그런다고? A제곱 빼기 B제곱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지금 그런 생각 해, 안 해? 남자친구가 그거 할 줄 몰라. 어떻게 해? 아, 그러면. 그렇지, 바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과학도 중학교 때 거를 모르면 되나?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교 모르는 사람들을 과학을, 솔직히 웃어?
우리 지금 얘기해서 오른나사의 법칙이 뭐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전자기유도 때 오른나사의 법칙. 완전 뭘 안 배워? 이거잖아. 이거 안 배웠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다고 쳐요. 이전까지 그래. 그렇다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앞으로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우리 친구 내년 내후년의 과학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응? 그러니까 챙길 수 있을 때 모든 걸 챙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잠깐 얘기했고 어쨌든 지구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지구자기장은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게 왜 생기는지부터만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이 저번에 시험을 봤던 친구들 있고 안 봤던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전기적 성질 시험 봤어요? 반도체 쪽? 네. 본대도 안 봤으니까. 이게 보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류의 전기적 성질은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요게 이제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돼요. 그래서 N극의 방향이 돼.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장이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해. 저거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럼 뭐 그럴 수 있고 대신 이제 우리 외핵이니까 안에 뭐가 있어?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에 누구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핵과 외핵을 이루는 원소 애들은 누구야? 철과 니켈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이 철과 니켈은 자유전자가 꽤나 활동력이 좋아요. 이 자유전자 활동력이 좋은 얘네들이 외핵의 상태에서 돌고 있으니까 전자가 흐름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겨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지구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달과 화성은 지구자기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핵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핵은 있는데 문제는 뭐야? 액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체 상태면 배워서 알잖아. 고체 상태면 자유전자가 이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액 상태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지구자기장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N극의 방향이 되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요. 이 N극의 방향은 남극이야.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요. 왜 북극이 이거 나침반 N극이 북쪽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뜻은 이게 N극이 S를 향하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거의 노스가 아니야. N극이고 지구 자기장으로는 저쪽이 S극이에요. 그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어쨌든 지구 자기장은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구 자기장은 우주 방사선을 차단시켜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태양풍이에요. 알죠? 이거 앞에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태양 생기면서 만들어진 태양풍에 대한. 배우지 않았어요? 태양계 생성될 때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계가 생성됐다고. 알겠어요. 태양풍은 그래요. 네. 어쨌든 태양풍이 결국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떤 예시가 되냐면 직권과 누구의? 외권의 상호작용이 돼요.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지구 자기장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태양풍 이거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화해서 배우게 되면 그 양전자라는 게 튀어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해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전기적 성질 물질들이 튀어나온다고 전자랑 양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우주 방사선에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그 나쁜 물질이 지구자기장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멘틀이죠. 멘틀은 지각과 같이 일단 지각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나중에 따로 할게요.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규산염이라고 부르지. 이 규산염 광물은 화학식이 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응? 텐션을 이제 끝까지 내 지식으로서 이 통합과 고3 때 수능에서 나오거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뭐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응? 내 머릿속에 항상 다가두는 거예요. 뭐야? 규산염 광물? SA? 5포? 4-죠. 기억해줘요. SiO2 4-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멘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동성이에요. 물론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각 변동이 얘 때문에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과 화산 이런 게 저 멘틀이 대류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지각변동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상호냐면 직권과 직권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땅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지각변동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상호작용 자체를. 지각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기억해두고 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직권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고 뭐 더 알 필요 있냐라고 하면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내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은 대신 여기다 적은 건 꼭 기억해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권이에요. 기권은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중요하니까. 기권은 온도가 x축이고 높이가 y축이에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요. 대충 이런 식이라는 거지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1번 여기가 대륙권이야. 자, 물론 이제 기권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기권은 보통 1000km까지 지표면에서 1000km까지가 기권이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대륙 중간 중간이래. 대륙 성층 중간 10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100km부터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일단 100km부터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100km래. 이게 헷갈리네. 100km 80km? 100km? 하여튼 80에서 100km 정도는 뭐요? 이 뒤로는 다 뭐요? 이거 10건이에요. 그냥 이때부터는 다 10건이에요. 그러니까 10건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키로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10건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1000km 중에 920km가 거의 900km 가까이가 10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륙권이고 대륙권 실은 이거 대륙권 이걸 쓰는 것보다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쓸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불안정이라는 표현이야. 일단 1층이 대륙권이에요. 그리고 2층이 뭐야? 성층권. 여기는 안정이에요. 그리고 중간권은 불안정이고 마지막으로 10권은 안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 뭐가 불안정하고 뭐가 안정하냐는 거죠. 불안정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구를 이해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구는 어떤 상태는 불안정하고 어떤 상태는 안정적이야. 지구과학 내에서. 혹시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건 결과론적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요, 불안정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둬요. 차가운 거가 따뜻한 거.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찬 게 밑에 있어요. 찬 게 뭐야? 그래서 밀도가 높아서 고밀도라고 해요. 따뜻한 거는 저밀도예요. 기본적으로 찬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어때?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안정하죠. 하지만 따뜻한 게 밑에 있고 찬 게 위에 있으면 불안정해요. 그게 왜 불안정해지냐라고 얘기하면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확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게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인 게 고밀도인 게 저밀도로 가야 돼.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금? 대류라고 불러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꼭 알아둬요. 찬 게 밀도가 높고 따뜻한 게 밀도가 낮아야 돼. 응? 낮다는 게 그냥 이렇게만 써요. 찬 게 위에 있고 따뜻한 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대류 현상이 생겨요. 응? 그럼 당연히 성층권에서 대류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자, 당연히 중간권에서 대류가 생길 거고 10권에서는 안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대륙권에서는 일단 알아둬야 될 건 대기의 대부분이에요. 뭐 퍼센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거의 90% 넘게 대개 대부분은 대륙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유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왜 그럴까? 지구 중력 때문이에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긴 배운 거야. 알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별로 희박하고, 어? 왜? 좋아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내년에도 이걸 모르지? 그럼 지구과학 선생이 문과 가라고 할 거야. 아, 진짜로. 우리 지금 이거 가고 싶은데, 아니, 웬만한 문과까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농담 같지? 아니라니까? 물어봐요. 내년 물리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들은 안 그래. 애들 수학 못해도, 아, 그래. 좀 열심히 해서 너 하자. 근데 물리 원선생, 뭐, 화학 원생님 있잖아. 애들이 근데 몰라. 야, 너 웬만하면 저기 문과 가지고. 아니면 저 생물이나 지구과학 가라. 그럼 또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 그거 봐. 무슨. 웬만한 문과 가지 그러냐? 그래서 실제로 과학, 우리 친구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과 가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거는 한 상위 한 15개 대학만 그래요. 우리 친구 20번째 대학 알아요? 그게 어디 학교인지도 모르지. 20번째 무슨 대학이 있는지. 지금 가라고 해도 안 갈 거 아니야, 그 대학. 네? 그 대학은 과학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15개 대학. 그래 봐야 광명 한 고등학교에서 한 30명, 40명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과학 공부는 전교 50등 안 해줘밖에 안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 공부는 전교 5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예선 탈락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모르면 예선 탈락이야. 진짜로. 되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공기가 희박하냐? 왜 몸무게가 줄어드냐? 이거를 혹시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 단원에 가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됐지? 자, 대부분이야. 그리고 또 대륙권에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예요? 얘는 기상현상이 있어요. 기상현상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여기와 얘기해야 돼요. 얘는 기상현상이 없어요. 왜 없을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기상현상을 누가 물어보면 우리 친구 뭐라고 얘기해요? 기상현상이 뭐예요? 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잘 알고 있네. 이거 의외로 이거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 기상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날씨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죠. 기상현상은 구름에 의한 강수예요. 그냥 그 뜻이야. 근데 구름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 수증기가 필요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 안 했는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기억나겠죠? 중학교 때 하던 건데 구름이 생기는 과정이 4가지가 있어.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끼워서 설명을 하면 너무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궁금해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질문을 하든 아니면 따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 하려고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과학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다 알려면. 그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대충 시험만 보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기상현상, 수증기. 말 그대로 수증기가 공기의 대부분이 또 이제 수증기가 공기잖아요. 공기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있어야지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는 수증기가 있다 없다? 얘는 수증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대륙권에서는 이거 왜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특별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없어? 뭐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대륙권에? 응? 뭐 왜 그런지 정도는 하나 기억합시다. 얘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높이 있을수록 태양에 가까이 안 가까워요. 그러면 누가 더 따뜻해야 돼? 위가 따뜻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 근데 얘가 왜 아닐까라는 거지. 왜 그럴까? 얘는? 예? 지표면 가열이죠.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유식한 말로 이제 뭐 무식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이게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 복사에. 그 복사열이긴 한데 그 복사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디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어. 어디? 중학교에서 일어나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지식을 단편적으로 담지 말고 연결시켜서 기억해요. 자, 바로 성층권 갑시다. 성층권에 또 중요한 게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뭐야? 오존층이죠. 오존층. 오존층의 역할은 뭐지? 자외선 차단이에요.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은 결국 뭐와 뭐의 관계야? 자외선은 어디 거예요? 외권이지. 태양에서 오는 거야. 이걸 누가 차단하는 거야? 오존층이라는 기권이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야. 이걸 할 때마다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그냥 이번 단원에서 결국 이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좀 약간
리마인드 시켜가면서 가요. 자외선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 자외선이 어디서 왔겠어? 왜? 어디서 왔겠어? 자외선 어디서 왔겠어? 태양에서 왔겠죠.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뭔지도 모르고 UV++ 사잖아. 올리브영 가서. 그지? 그거 안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UV++. 그거 안 봐요? 그거 붙어 있는 거 사야 되잖아. 그게 무슨,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올리브영 가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올리브영 가냐, 안 가냐 했어. 그 UV가 뭔 뜻인지 알아? 자외선 차단. 거기, 그건 뭐, U가 자예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하자는 거죠. 그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에요. 자, 어쨌든, 오존 차단.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아는 친구들 있나? 이것도 중요해요. 항공기. 이 항로예요. 여러분들, 그 이륙과 착륙할 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거 알아요? 왜 흔들릴까? 대륙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대륙권이라 그런 거예요. 대륙권은 이게 불안정해갖고 이 공기층을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륙 끝나고 나면 이제 벨트 풀어가잖아. 그러면 비행기가 어때요? 안정적이잖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성층권에 있는 거예요. 같이 기억해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권으로 넘어갑시다. 중간권 넘어가는데 중간권에서는 이제 하나만 추가적으로 기억한다면 아까 누구였지? 얘가 왜 이런 형태를 띠냐라는 것이.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 지표 때문에 올라갔다고 치자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태양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이대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 오존층이 복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오존층 복사열이라는 표현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얘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응?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비슷한 복사열의 개념이 누구야? 중간권이에요. 응? 그렇죠? 그리고 중간권에서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유성우예요. 이거는 하나 기억해줘야지. 유성우. 유성우가 뭐냐면 별똥별이지. 별똥별은 중간권부터 생겨요. 그리고 뭐야 이거? 여기 이제 10건이죠. 10건은 하나 기억한다면 그게 뭐야? 오로라예요. 오로라. 오로라 같은 경우는 혹시 오로라가 뭐에 의해서 생기는지 알고 있죠? 아까 했던 우주 방사선. 태양풍일 수도 있고 우주 방사선이 지구자기장에 끌려오는 그 모습이 오로라예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걔네들이. 그래서 이게 오면서 약간 정적이어도 그 스웨터 같은 거 불 꺼놓고 스웨터 벗으면 그 의외로 벗을 수도 있잖아. 아니 뭐 그걸 왜 놀래고 그래. 아니 스웨터 그럼 불 꺼놓고 벗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번다고 치면 탁거릴 때 실제로 불꽃이 튀는 거 알아? 뭐 또 놀래? 아니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나 가끔? 뭐 이렇게 아니야? 밤에 이렇게 가끔 남친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스쳐지러 가는데 여기 탁 남친이 없어서 몰라? 뭐 했어? 연애도 안 하고 뭐 했어? 공부하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탁 거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그 지구 자기장에 이렇게 해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오로라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여긴 넘어가고 이제 기권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권이에요. 기권에 추가적으로 할 게 있긴 있네. 주권이 이거. 근데 이거는 얘도 나름 중요하니까 기억해 줘야 되겠네. 왜냐면 이거 구성 성분이지. 이건 근데 웬만하면 알 거예요. 구성 성분 누구예요? 질소랑 산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이게 약간 짜발이니까 몰라도 돼요. 대신 퍼센트를 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몇 퍼센트? 78%? 21%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뒤에다 얘기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원시대기에서 실제로 뭐가 많지 않았어요. 제일 많았던 건 뭐였을까? 이거 지구 탄생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좀 배우지 않았어요? 원시대기에서 제일 많았던 거. 이번 시험 봤을 때. 그렇죠. 이산화탄소나 H2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왜 우리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지 않냐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런 거야? 응? 광합성 때문에. 그게 아니라 H2가 액체 상태가 되면서 그 CO2가 물속에 다 녹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탄소, 그러니까 물속에 의해서 얘가 탄소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우연히 탄소 결합체가 하나 생겼어.
그걸 이제 누카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그 얘기? 이게 아니야? 거기까지 배우지 않나? 지구 탄생 과정에서. 안 배웠어요? 하여튼 뭐 그냥 그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그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일단 이건 지금에 이렇다는 거죠. 원시대계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수권 갑시다. 수권 갈 건데 이제 수권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거는 해수와 담수예요. 해수와 담수.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해수가 많아요. 해수가 뭐 내가 알기로 한 97% 정도가 해수예요. 뭐 꼭 알아둬야 되냐?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돼요. 97% 정도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 3% 중에서 순서가 그래도 나름 그나마 조금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지하수가 아니라 누가 제일 많죠? 담수 중에선 빙하가 제일 많아요. 그 지하수 그리고 강과 하천이에요. 뭐 여기에서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여기서 그래도 하나 굳이 포인트 하나 잡자면 뭐야? 고체와 액체죠. 그러니까 H2O가 그러니까 담수가 고체와 액체 상태 중에 누가 더 많냐라는 거예요. 빙하는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지. 물론 바다까지 포함하면 아니야. 바다까지만. 육지에 있는 물들이죠. 이 물은 담수는 대부분 어떤 상태로 있다? 고체 상태로 있어요. 빙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인트로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기 때문에 우린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다도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방향이 다른데 X축은 온도고 Y축은 깊이에요. 기본적인 형태는 요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어져 있어요. 첫 번째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수온약층 그리고 세 번째가 심해예요.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 혼합층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불안정해요.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 대류가 일어나요. 그리고 수온약층은 안정해. 그리고 심해에는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요. 물론 안정된 게 맞는데 그냥 여기서 그런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 없어요. 자,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대류 현상이 있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건. 근데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은 아니야? 온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람 때문이죠. 바람. 수온약층은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영향이 있을까? 수온약층이 영향을 받는 건 어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얘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면 어차피 이게 젓가락으로 휘젓는 거니까 아래 깊이 있거나 높이 있거나 얘들을 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젓가락이 안 닿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젓가락이 안 닿는 그 최고 온도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위치겠죠. 이 위치는 누가 정하겠어? 이 위치는? 이 온도의 위치는 누가 정하겠어? 태양빛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동네 가면 이게 높겠어요, 낮겠어요? 더운 동네 가면 요 점이 높겠어, 낮겠어? 온도가 높겠죠. 낮은 곳에 가면 당연히 낮겠죠. 온도. 그러니까 지금 태양 에너지가 저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해는 뭐예요? 태양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의 위치는 어느 지역이나 거의 똑같아요. 태양의 위치가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그럼 여기는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껌껌한 곳이에요. 그래서 심해를 정의할 때는 키로수로 정의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몇 킬로 밑에서는 심해라고 보기도 보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고 어두컴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 비교할 줄 알아야 되냐? 위도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저위도가 있고
중위도가 있고 고위도가 있죠. 다 알죠? 저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도 몇 도에서 몇 도? 0도부터 30도까지. 그리고 중위도는 30에서 60. 네, 맞아요. 네, 60도까지. 자, 60도에서 90도까지 이제 고위도라고 불러요. 자, 저위도는 누가 가장 강하겠어? 태양은 이제 가장 강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누가 가장 강하겠어? 수온약층이 가장 강하겠지. 네? 그러니까 저위도는 수온약층이 셀 거예요. 자, 이건 그래프로 이따가 한번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위도는 뭐가? 얘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혼합층이 강해요. 생각해보면 고위도가 바람이 더 많이 불까 안 불까? 고위도가 훨씬 더 많이 불 것 같죠. 왜냐면 겨울, 완전 겨울이잖아. 그러면. 네? 근데 고위도에는 혼합층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추워도, 바닷물은 아무리 추워도 몇 도 못 내려가? 뭐이고? 바닷물은 아무리 추워도 몇 도 못 내려가요. 0도 못 내려가. 바닷물이 어는 건 누가 어는 거야? 빙하는 담수만 어는 거예요. 바닷물이 얼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위도에 있는 물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0도에서 시작해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계속 0도로 일자로 내려가는. 이거 구분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구분하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는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대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 이제 지금 빨간색이 어디겠어? 저위도가 되고 파란색이 중위도 그래프가 될 거예요. 저게 이제 저 그래프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고위도는 약간 이렇게 일자 느낌인 거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수권이고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생물권과 외권이 있는데 생물권, 외권 우리 그냥 편하게 갑시다. 생물권은 솔직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들이야.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이런 것들 개념이랑 그런 거 다 그냥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외권도 마찬가지. 외권 뭐예요? 그냥 지금 바깥이야. 기권 바깥에. 달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달이 과연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볼 것이다 하는데, 달도 기본적으로 외권이긴 한데, 그건 너무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